좌우다소화하고 지금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그 전까지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그 영리함이라든가 풀백으로서의 그 다재다능함이 분명히 있었다. 좌우 풀백을 다 소화하면서 개성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지. 뭔가 한국 대표님 역사가 오히려 바뀌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외 제가 이제 요즘에 SNS를 많이 보니까 해외에서도 손흥민이 이제 몇 년 동안 우승 못한 거에 대한 이제 밈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손흥민을 제외하면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뛰는 친구들 중에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역대 최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승점 차이 지금 많이 나지. 이강인 리그 1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점 차 많이 뭐. 나잖아. 파리생제르맹은 그렇지. 김민재도 당연히 할 것 같고, 할 것 같고. 서령우도 세리비아에서 할 것 같고, 그거는 거의 우승 확정 아니야. 네. 오현규 치매드다. 지금 벨기에에서 1등이고 네. 행크도 행크. 지금 그리고 1위지. 뭐 양현준 셀틱도 1등이고 일위. 뭐 역대 무슨 그러게. 우승조가 들었나요? 거의 다 우승이라고 봐. 지금 거의 다 지금 거의 사실상 바뀔 만한 데들이 거의 없지. 뭐 한두 개 정도 하나 승점 차가 다 많이 나잖아. 지금 이제 한 좀 나죠. 팀들이 이 선수들 다 유관의 상이야. 유관의 상이야. 유관의 상이야. 무관의 상이 아니라. 유관의 상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올해 김민재가 우승을 하면 자네 무관의 상이었던 해리케인도 드디어 우승을 하네.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김민재의 유관의 오늘 상이 우승하는 이제 거지. 뒤집은 거지. 김민재 레버쿠젠전 사실 밀렸잖아. 네. 그런데도 수비에서 어쨌든 버텨주니까 뭐 무승부에 무승부했으니까. 그 경기가 크지. 레버쿠젠한테 승점 6점짜리 경기인데 그거를 1점으로 막았으니까 내가 생각 이제는 뭐 거의 우승이다. 야, 근데 역대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많이 우승한 적이 있었나 하면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말하는 거. 박지성이 한창 우승할 때 또 해외에서 우승하던 선수가 있었냐 하면. 아 근데 나가 있던 없었죠. 선수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그치. 그때는 또. 그때는 사실은 중하위권 팀으로 팀을 많이 가 갔죠. 있었으니까 박지성 빼고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팀들에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가 있네. 그렇지. 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와서 뭐 옌스 카스트로프 만나더니 우리도 한국 연락처 필요하다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연락처 하는 건 좀 반대고 연락처가 있어야 되면 뭘 갖춰 나가야지. 그만큼 이제 측면 수비수로 쓰려고 진짜 그런 건지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보지만 리그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멀티적인 성향 중앙 측면 풀백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선수가 지금 조금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카스트로프까지 가서 뭐 그쵸.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팀이 거기가 취약 포지션이잖아. 한국 대표팀의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가 조금 뭐 항상 고민되는 자리니까 그 자리는. 그렇죠. 그런 거와 별개로 또 이 선수들이 아마 우리가 3월에 A매치 2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을 수 있고 6월에 들어올 때는 진짜 우승 메달 다 메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니까 저는 근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우리가 풀백이 항상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오른쪽 풀백이고 올 시즌 리그에서 5골 2도움, 챔스에서 3도움 호령우가 거의 지금 세르비아에서 난리야. 지금 뭐 역대 최고 선수 나오고 지금 막 난리 잘직이야. 났어 지금. 레드스타가 원래 좀 무서운 응원 무섭지. 거기 네. 들썩이는 데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리그 중에 세리아는 여전히 경기장에서 약간 마초 냄새? 그건 좀 그런 얘기 표현은 좀 그런가? 괜찮아요. 맞춰주면 안 돼요. 맞추는 게 뭐. 그 안에서 여전히 담배 피지. 담배 많이 피죠. 네. 세리아 여전히. 그다음에 홍염. 터트리죠. 그다음에 울트라스 여전히 하지. 하죠. 그러한 이제 클래식하긴 하지만 그런 응원 여전히 활발하고. 그다음에 터키 그쪽 여전히 그렇고. 네덜란드도 엄청 그래. 네덜란드도 네, 엄청 조금 세더라고요. 그렇긴 그게. 하고 그다음에 레드스타나 이런 그쪽이 약간 울트라스 냄새가 좀 너무 강한 여전히 그런 데지. 울트라스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여자 팬들이 많았는데 서령우가 지금 울트라스의 아이돌이 돼가지고 기사들도 내가 봐도 요즘 경기에 면석골 넣고 뭐 두 경기 연속골인데 두 경기 3골 넣었으니까. 근데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는 퍼포먼스 보면 일단 서령우 선수가 좌우다소화하고 지금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사실 서령우의 가장 큰 장점은 밸런스잖아요. 공수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점. 그 전까지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영리하잖아요. 영리하고 가장 큰 거는 올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경험인 것 같아. 물론 팀은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센 팀들이랑 꽤 많이 붙었거든요. 그렇지. 나름. 셀틱 센 팀이랑 많이 붙었지. 바르셀로나랑도 붙었었지. 인테랑도 바르셀로나- 했어요. 그때 어시스트 하나 했잖아. 그렇지. 하여튼 챔피언스리그에서만도 어시스트 한 3개인가?
3개 했습니다. 하고 그 경험 중요하고 리그에서도 무슨 파르티산 같은 강팀과의 경기도 있지만 물론 세리비아 리그가 다른 팀 간의 경기를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풀 경기로 보면 다른 팀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맞아. 다른 유럽 리그에 비교했을 때 좀 빅리그나 아니면 빅리그에 준하는 리그랑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져. 다른 팀들 수준은.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자국 리그에서의 경험이 이 선수에게 아주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을 올려주기에는 리그 수준 자체가 그 특정 팀 두세 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어. 그렇지만 서령호에겐 챔피언스리그 경험이라는 아주 큰 자산이 됐고 그 부분이 이제 뭐 대표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치베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도움 기록한 거. 이 선수가 내가 지지하는데 어디까지 통할 것이냐.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괜찮다. 그럼 얘 유럽에서 통하는 애 아니야? 그러면서 더 지지를 받는 거 아닌가 팬들에게. 좌우 풀백을 올 시즌에도 많이 감독이 왼쪽 오른쪽 네. 넘나들면서 기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대표팀에도 도움이 되지만 요즘에 이제 중위권 팀들 빅리그 이런 팀들 보면 그런 풀백도 많이 원하거든. 양쪽 다 되는 풀백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한 단계 스텝업에서 다른 좀 큰 리그로 갔는 기회가 분명히 서령호에게도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뭐가요? 좌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풀백을 원하는 팀에서 선발로 나왔을 때 한 측면을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백업 역할을 할 때 한 명이 두 가지 포지션을 다 소화하니까 그 좌측 문제 생기면 좌측에 넣으면 되고 우측 문제가 생기면 우측에 넣으면 되고. 그렇죠. 그것도 메리트죠. 그럼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동유럽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특히나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많이 데려오고. 왜냐면 예전 같으면 이제 이탈리아 리그, 그 세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남미의 선수들, 브라질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나 이런 남미의 거의 최고급 선수들을 많이 이제 예전에는 잘 나갈 때는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면 뭐 네덜란드 선수들 이렇게 유럽에서 조금 축구 잘하는데 대신에 이제 자국 리그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선수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럼 다 여기 가죠. EPL 가죠 다. EPL 가지. 굳이 뭐 여기 세리에 올리고 있나? 그러니까 세리에도 이제 선수 수급을 어디선 해야 돼. EPL에서 하잖아. 첼시랑 이런 그거요? 데서 임대로 가서.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거 다 잘하잖아. 쓱 모아가서 이제 이렇게 흩뿌려주는 거예요. 첼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선단체 같은 것이죠. 이렇게 싹 모아. 이게 아래 단계에서 한 뭐 10살, 15살 이때부터 싹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한 5년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가지고 하브리그 이제 임대 보내고 하다가 정작 우리 팀에는 쓸 데가 없구나. 다른 리그 누구 못 데려가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고. 진짜 자선서. 예. 그 강팀들한테만 또 예. 주잖아. 주앙 펠릭스 밀란. 아니 지금 그레이가 로만 이벤트 시절에도 주고. 사실 유스들 임대 많이 보냈어요. 임대 제시긴 했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약간 그러니까 약간 밀란도 첼시가. 토모리 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네, 그렇죠. 내가 벨기에 리그 해설할 때에는 얘가 첼시 출신이야? 이런 선수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많이 주고 있고. 근데 서령우는 사실 저는 이 선수의 뭔가 불같음이라던가 사실 뭐 불같은 크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빨라서 돌파를 그래. 바라닥 하는 것도 무슨 아니고 얘기인지 알아. 수비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렇다고 막 들어가서 공격력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신에 모난 데가 없다. 그러니까 밸런스라니까. 진짜 그 육각형적인 이 선수가 지금 육각형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죠. 지금 잘해. 오케이 세리비아 리그 오케이 뭐 일단 조금 과장하면 접수했어. 그 다음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이런 선수를 좀 매력적으로 여길 것인가? 98년생이면 그러면 이제 아마 세리에서 바로 데려가는 힘들어. 세리에서 바로 데려가는 선수를 보통 20대 초반 애들은 그냥 데려가거든. 여기나 아니면 크로아티아 리그나 폴란드나 이런 데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 스카우터들이 봤을 때 이 리그 수준을 감안해서 쟤 뛰는 거 봤을 때 쟤는 한번 긁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제 영입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렇게 해서 세리에 지금 동유럽 선수 되게 많이 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시스트를 3개 하고 챔피언스 리그 특히 스카우터들 많이 보기 때문에 난 빅리그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 서령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 오퍼 올 수 있겠죠. 보면은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제대로 된 어떤 템포와 제대로 된 피지컬적인 어떤 수비 조직과 이런 데랑 상대를 해봐야지. 또 공격진을 맞는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사실은 이게 실력이 그렇지. 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빅리그 중위권 팀 오퍼가 온다면 조건은 물론 봐야겠지만 내가 여기서 많이 뛸 수 있는지 일단 중요하고 그러면 도전을 무조건 아니, 적절해야 근데 된다. 그 얘기도 맞긴 맞죠. 그럼 동유럽 시장을 좀 많이 이용하는 팀 리그가 분데스리가라든가 세리아라든가 이런 쪽이니까 그러면은 분데스리가 중하위권 클럽에서 충분히
그렇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포지션의 특수성이 또 있으니까. 풀백 또 누구 있어? 뭐 박주 선수도 있었지만 맞아요. 네, 뭐 박주. 마인 박준 스위스 리그부터 시작된 거죠. 바젤부터. 바젤 뭐 마인츠 뭐 뛰었던 도르트문트는 많이 못 뛰었지만 경기를 어쨌든 그 정도 수준 레벨에서 분명히 서령우도 활약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고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좌우 풀백을 다 소화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또 개성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근데 서령우가 이적한다고 봤을 때 어느 리그가 가장 어려? 저는 사실 떠오르는 리그 하나밖에 없어서 이 선수가 간다면 분데스리가 중하위권 팀들은 괜찮을 것 같다. 상성을 봤을 때 못한다가 아니라 세리에아나 라리가나 프리미어리그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오히려 가장 잘 맞는다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잘 맞는다면 분데스리가에서는 잘 맞을 것 같다.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한국 풀백을 써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한국 선수 많이 뛰고 있고 분데스리가는. 그래서 저는 일단 나는 어떤 리그가 되든지 거기가 잘 맞는다고 단정 짓기는 조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뛸 수 있는 팀 무조건 가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빅리그의 템포나 아니면 그 선수들 유럽 선수들나 아니면 그 남미 선수가 됐던 그 선수들을 상대하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 또 공수 전환 시의 어떤 템포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팬들이 바라는 건 결국은 대표팀에 와서 경기력이 많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걸로 종국적으로는 결론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그렇게 경기를 많이 뛰면서 그런 선수들을 상대해보고 그런 템포에서 경기를 해봐야 결국 대표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는 경기 많이 뛸 수 있는 빅리그 팀은 어디든 괜찮다. 그게 저는 분데스리가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 풀백들은 제가 쫙 보면 차두리와 김진수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다 서령우 같은 유형이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불 같은 오버리핑, 미친 듯한 스피드, 뭐 칼날 크로스 이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을 굳이 따지면 차두리는 이제 정말 피지컬. 말도 안 되는 피지컬과 그 내구성 이런 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차두리 선수는 차두리의 선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포지션 변환이 너무 늦어서 기간이 너무 짧았어. 풀백으로 뛴 기간. 맞아요. 이게 길었으면 저는 오히려 뭔가 한국 대표님 역사가 오히려 바뀌지 않았을까?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FC 서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유럽 생활이 힘들었어요. 근데 왜냐면 차두리가 분데스리가만 2부 말고 빌레페드, 프랑크푸르트, 마인츠, 프라이부르크, 셀틱, 디셀도르프 여기 다 1부에서 뛰었으니까 이미 19살 때 2002 때 풀백으로 전향을 해서 물론 그때는 이제 공격수 잘했지만 전향해서 그때부터 정연하게 했으면 정말 한국 풀백의 계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다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뒤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최고의 풀백이 오른쪽 풀백이 차두리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정말 되게 드문이죠. 근데 차두리는 약간 다르게 봐도 될 것 같은 게 독일에서 데뷔하면서 독일 무대에서 그쵸. 오랜 기간 있었고 그 셀틱에서 뭐 잘하긴 했지만 여하튼 그런 배경에는 아버지 차범근이라는 그림자가 또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독일 언론들도 차범근과 차두리를 비교하면서 차두리를 비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차두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중압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선수지만 저 외국인 선수가 아닌 게 더 컸다고 봐요. 그런 사실 느낌인 이제 것 같지? 적응시킬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독일 선수보다 말 더 잘하는데. 독일 태생에 독일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네. 거기서는 차두리 그쵸. 선수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저는 찬우 형 말에 의견 동감하는 거는 좀 더 빨리 바꾸고 그랬다면 더 좋은 풀백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면 진짜 네. 우리도 우리가 이 시절에 보면은 막 브라질에 있는 풀백들 보면서 막 이렇게 와 브라질 풀백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막 약간 이런 느낌 받았을 시기거든요. 이때가 그걸 우리도 한번 느껴볼 수 있었다. 그렇지. 그거를 근데 이용표가 느끼겠잖아. 아 이용표 그죠. 선수 밀란전 카푸 그죠. 제끼고 크로스. 사실 근데 2002 때는 이영표 송정국 둘 다 느끼게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풀백의 월드컵 빼고 정점이라고 보면 그 장면이긴 하죠. 이영표가 그때 밀란과의 2002, 챔피언스 리그 2003년, 0405 시즌. 0405 맞아요. 왜냐면 그 리버풀 0405 우승한 거거든. 이스탄불의 0405. 기적이야. 그 이스탄불 기적이야. 근데 그때 그 크로스 그리고 그 0405. 경기가 또 엄청났잖아요. 엄청났지. 이영표 되게 잘했거든. 물론 골을 마지막에 내줘서 아쉽긴 했지만 마지막에 암브로스가 남브라스가 남브로스가 나와서 네. 결국은 탈락. 4강까지 탈락했죠. 갔지만 탈락.
그것 때문에 간 거지. 그치. 그것 때문에 이영표도 토트넘 가고 박지성도 맨유 간 거지. 그만큼 유럽의 임팩트가 강했다는 거지. 그 AC 밀란전이 박지성 그 밀란전 골, 그다음에 그 리옹전에서의 활약 그 전에. 그리고 후반기에 자국 리그 활약도 있었지만 그 챔피언스리그 그 두 경기가 엄청 컸고. 그렇죠. 그 임팩트란 진짜. 그 4강 가면서 이영표도 그래서 주가 올라가갖고 토트넘 가갖고 첫 시즌에 기회 많이 받았지. 마티뉴 감독 있을 때. 그러고 보면 2002년 때 우리가 제일 강한 포지션은 양쪽 풀백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양쪽 윙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이런 게 재밌잖아요. 정말 좋은 선수였는데. 그래서 우리의 역대 좌우를 통틀어서 역대 최고 풀백은 누구냐. 저는 사실은 저부터 얘기하자면 누가 봐도 이영표다. 근데 그 한 시즌에 정말 강렬한 소위 말하는 고점. 그건 송종국이었다. 첫 경기. 송종국의 이영표는 나 이제 중계하던 시즌이니까 첫 경기 임팩트가 되게 셌고. 첫 경기 셌죠. 그때 드리블로 막 엄청나게 하고. 일단 볼을 잘 다루니까 이영표처럼 이제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수비로 나서서 다이나믹하게 오버랩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약간 플레이메이커형 측면 수비수처럼 이렇게 뛰었단 말이야. 패스 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이 개성이 넘치고 다이나믹한 선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 어떻게 보면 이영표만의 색깔이 프리미어리그의 전통적인 어떤 풀백들을 보던 팬들한테는 오 저런 유형의 또 풀백이 그렇지. 그때만 해도 그 잉글랜드의 그런 유형이 별로 없었죠. 맞아. 약간 전형성을 갖고 있는 그냥 불같은 크로스하거나 겁나 빠르거나 아니면 세거나 그냥 오버랩하고 그냥 사이드에서 그러한 풀백이 많았지만 이영표 같은 스타일이 그러면서도 볼을 잘 다루고 키가 작은데도 아주 노련하게 수비를 하고 뭐 그랬지. 그래갖고 첫 시즌에 임팩트를 상당히 줬다고 보고 일단 안정적으로 했고 플레이를 전적인 빅리그의 규모 뭐 여러 가지 좀 선수의 어떤 임팩트 이런 걸 볼 때는 이영표 선수는 확실히 그리고 그 영향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반짝임을 넘어서 그 안정감 그 긴 기간 동안 그렇게 뛰었는데도 이영표가 보여준 그 평균 점수라고 하면 사실 그걸 넘어선 선수는 풀백은 저는 한국에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영표의 스타일 때문인지 몰라도 저점이 굉장히 높았어. 그 옛날에 대표팀 주무를 오래 하셨던 어떤 분이 얘기해 준 게 그 이영표였던 게 아직도 저는 가만있어요. 경기가 안 되기 시작하면 모든 선수가 이영표밖에 안 본대요. 왜냐면 일단 대표팀은 빵 찰 수 없잖아. 옛날에도 아무리 선골근 축구를 해도 차면 한국이 또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니까 무조건 이영표한테 준대. 그 이영표 그때부터는 무조건 이영표만 보고 이영표만 듣는데 어쨌든 프로 나와서 앞에다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고 누가 오던지 간에 80% 이상은 막아주기 때문에 경기가 안 되면 이영표가 짱이다. 근데 그러면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근데 엄밀히 보면은 2002년 월드컵 끝나고 풀백의 유럽 진출에 사실 더 기대했던 선수는 넌 개인적으로 그때 느낌은 송종국이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한 시즌의 그 바이브는 그 미친 듯한 그래서 그 페이노트 처음 갔을 때도 송종국이 첫 시즌에 사실은 팬들이 많이 봤어. 송종국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팀에 바누이동쿠도 있고 특히 오노신지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일본 선수도 같이 보는 그 송종국이 인기가 있지만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가 선수로서도 송종국이 거의 최고였고 자신감도 최고였고 오히려 이제 이영표는 스타일을 워낙 잘 아니까 아인토벤 갔지만 박지성은 처음에 가자마자 좀 힘들었죠. 부진했었고 맞아요. 힘들고 있었고 이영표는 그냥 항상 그 플레이. 송종국은 그래도 송종국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 오버랩하고 그 또 슈팅도 크로스 있었고. 올리고 그때 얼리 크로스 슈팅도 하고 2002년 월드컵 보고 우리나라 대표팀 봤을 때 이영표하고 송종국이었잖아. 그러면 이영표는 깨돌이 같은 그런 플레이를 계속 펼쳤고 송종국의 에너지가 좀 더 넘쳤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풀백 보는 재미도 이영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송종국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긴 있었는데 송종국에 대한 지지가 진짜 높았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페이노트 갔을 때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엄청 잘했어요. 저는 송종국 보면서 이렇게 사이드백이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땐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무조건 공격수지 뭐 아니면은 뭐 윤정환 같은 깨돌이. 근데 그거는 힐링크 때문에 없어졌고. 와 근데 송종국의 플레이를 보면 대박이다. 풀백에서 제가 뭐 윙백에서 저걸 경기를 그냥 뒤집어 놓는 선수가 있구나. 심지어 페르난토 가서 첫 시즌 잘했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안마라바카 진짜 감독 시절 그때가 한창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있을 때라 성장이라기보다는 전성기를 확 가고 있을 때라 나가고 있었죠. 점이죠 딱 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쉽지. 그쵸. 손흥민 선수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수비수 얘기할 때 아까 전에 이영표 얘기할 때에는
이 선수가 저점이 높다. 그러니까 평균점이 높다. 그런데 감독이 봤을 때에도 물론 그 기록을 다 보고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그러면서 영입하겠지만 좀 더 풀백은 안정감 그리고 평균점이 높은 쪽 저는 고점으로 따지면 송종국이 더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빅리그는 이용표를 선택한 거 보면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송종국은 사실은 거기에 갈 때쯤에 내려왔죠. 음. 그러니까 빅리 괜찮네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을 탔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바로 왔으니까 풀백들이 송종국 같은 스타일은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소모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풀백이 딱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풀백의 스타일들은 진짜 에너지를 미친 듯이 쏟는 스타일들이 어느 순간 이제 꺾여서 쑥 내려와 버리더라고. 근데 볼도 잘 찼어. 잘- 두 명이 다 와, 공을 정말 잘 찼어요. 정말 잘 둘 다 찼어. 이영표, 송종국. 그리고 그다음 그 뒷세대들이 사실 황금 김- 세대들이 있어요. 김동진, 김동진, 그치. 차두리, 사돌이. 여기 박주호 여기가 이제 80년대 초반 후반생들이니까 정말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와서 도르트문트까지 갔던 박주호 선수가 있죠. 대단한 거지. 박주호는 난 진짜 인간적으로 좀 존경심을 가져 그 선수는. 그러니까 송실대에서 윙어로 뛰었었고 일본 무대 거쳐서 바젤 가고 바젤에서 독일 무대로 가서 마인츠 뛰고 그리고 도르트문트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선수는 계속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도 바젤에서 이제 뛸 때 처음에는 뭐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바젤이 어쨌든 스위스 리그 내에서는 최강 팀이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자꾸 나고 챔피언스 리그 나가잖아. 맨유를 잡았지. 그때 자꾸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젤이 막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슬금슬금 여기 한국인 선수가 있다네 이러면서 막 주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박주호 선수의 어떤 견실한 플레이가 되게 다시 재조명받았다. 영리했죠 박주호 선수. 그리고- 다재다능하니까 여러 포지션이 또 소화가 가능했고. 그리고 박주호 선수 성격이 좋아서 팀 성격 좋아. 내에서 그 융화라든가 되게 인싸였어요. 부침성이 좋지. 부치성도 되게 좋고. 이건 그냥 일화인데 내가 분데스리가 중계할 때 중계 전에 카톡 보내왔어요. 제가 아파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좀 아파요. 이런 문자를 보내와서 너무 고마웠어. 그러니까 박주호가 왜 제외가 됐는지는 언론에서도 안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얘기해본 선수 중에 박주호 선수가 제일 선수 같지 않은 선수. 좀 그런 느낌 알지? 맞아 털털하고 좀 아니 그냥 얘기해보면 너 선수 출신이었어? 나중에 그냥 이러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진지한데도 분위기도 잘 맞추고 말할 때 되게 말할 때 장난스럽고 좋고. 편하게 있어요. 저도 이제 방송 몇 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자리를 할 적이 있었는데 말투가 일단 약간 일반적인 축구 선수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그 축구 선수 특유의 합법이 있거든. 그 말투가 아니야 일단. 그래서 그게 달라. 그게 달라. 그냥 일반인이야 말하는 게. 그런 보면 원일이도 약간 그렇잖아. 원일이도 선수 같지 않죠. 말투가 약간. 아, 원일도 아니 숭실대가 약간 그런 데인가? 아니 근데 둘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주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 감독들은 박주호를 항상 좋아했어. 그 유럽 그러니까 뭐 누가 낫다 이런 걸 떠나서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그 영리함이라든가 풀백으로서의 그 다재다능함이 분명히 있었다.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슈틸리케 대표팀 처음 됐었을 거예요. 맞아. 되게 늦게 근데 됐어. 박주호가 86년생인데 왜냐면 그 전부터 뽑으라는 얘기는 되게 많았고 왜냐면 빠른 87이다. 왜냐면 이 선수가 잘했거든. 이런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아는데도 잘 안 뽑으니까 그렇죠.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번에는 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걸로 기사 봤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박주호 선수가 상당히 늦게 된 거예요. 왜냐면 유럽에 20대 중반부터 이미 나가 있었는데 상당히 늦게 됐는데 하여튼 박주호도 진짜 도르트문트 같은 팀의 찔찔이야. 투엘이 마인츠에서 잘 써서 데려왔지. 바로 데려가서 물론 경기를 많이 뛰진 못했어. 도르트문트에서 총 11경기 뛰었거든요. 도르트문트 2에서도 뛰시고 했지만 어쨌든 한국 선수가 도르트문트에 간다? 풀백이 이 정도까지 가기는 진짜 그치. 쉽지 않다. 근데 단계를 밟아간 게 난 진짜 더 놀라운 것 중요한 같아. 아니 그리고 클럽으로 따졌을 때도 사실 독일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였는데 그 시절에 2등까지 간 거니까. 어쨌든 챔스 우승팀인데. 챔스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을 해본 팀인데. 도르트문트까지 잘 갔는데 조금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도르트문트에서 아예 그냥 경기 출전하지 못하는 기간도 꽤 있었잖아. 밀려가지고 많이 못했죠. 그때 좀 아쉽지. 도르트문트니까 근데. 근데 또 부르면 가야지 도르트문트인데.
그죠. 도르트문트도 부르면 가야 되고 아스널도 부르면 가야 되고 사실은. 왜냐면 그 팀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정도 팀에 갈 수 있을 기회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그치. 있거든요. 아 진짜 두 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이 없어 없을 수도 그거는 있어요. 사실 그냥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벵거 감독에게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봐. 가야지. 벵거 감독이 전화해서 박주영 나를 원한다는데. 네. 아니 박주영도 진짜 아쉽다고 하지만 아스널 그걸 거절할 수는 없을 것 음. 같아. 왜냐면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릴에서 잘할 수 있지만 내가 또 한 1, 2년 지나면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거절하기가 상당히 진짜 그건 안 어려웠을 될 것 것 같아.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지나고서 우리 기록을 다 봤으니까. 근데 아마 박주호도 도르트문트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도르트문트인데. 난 근데 그런 선수들 되게 존경해. 진짜 뭐 돈보다는 좀 유럽 무대에 가서 사실 젊을 때 도전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쵸, 거지. 그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쵸? 어. 그 되게 쉽지 않죠. 향상심이 커야 돼요. 아유 K리그 항상 얘기하지만 돈 많이 준다니까. 안 그쵸. 나가도 되거든. 유럽에 나가도 K리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리그는 우리가 TV로 보는 그 빅리그 정도고 그치. 빅리그에서도 물론 EPL 제외하고 라리가, 분데스리가, 뭐 리그앙, 세리에아에도 하브리그 팀 가면 K리그보다 못 받는다니까. 못 받는 게 못 당연하죠. 받는다니까. 왜냐하면 뭐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연봉 이제 높게 받는 선수들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중하위권 팀들은 최고 연봉자가 그것도 안 되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K리그는 돈 많이 주는 어, 리그예요. 그리고- 그래서 형 말대로 도전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옛날에 뭐 에이전트가 그랬어요. 유럽에 많이 보내는 한국 선수 유럽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연봉만 포기하면요. 연봉 포기하면 실력적으로 뛸 수 있는 리그들이 있다. 물론 뭐 우리가 보는 그런 리그는 아니더라도 챔피언스리그만 아니더라도 증명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처음에 갑자기 이 연봉을 들으면 정말 유럽에서 이 연봉 줘요라고 한다는 거야 선수들이. 내가 아는 팀이야 이름은 내가 아는 팀인데 진짜 이거 준다고요? 진짜 여기서 뛸 수 있겠느냐? 여기다가 한국은 브라질이라든가 남미 출신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은 리그라는 게 돈이 약속한 끊기잖아요. 날짜에 딱딱 들어온대요. 다른 데는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유, 예전에 세리비아 리그 선배였던 김치우 코치 지금 김치우 코치가 인천에서 그때 유망주 김치우도 갔었구나 그러니까 세리비아에 갔는데 3개월째 돈 안 줘서 내 돈으로 3개월 되면 FA 되잖아요. 3개월 돈 안 줘서 내 돈으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돌아왔어. 김치우도 갔구나. 김치우 세리비아에서 돌아왔어요. 그런 얘기 진짜 많죠. 그러면 이제 서령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선배 선수들 중에서 그러면 유형이 제일 비슷한 선수는 누굽니까? 제일 비슷한 유형. 그래서 유형이 제일 비슷하다. 똑같진 않지만 유형적으로 잘 비슷하다. 오히려 없는 것 이영표랑 같은데? 이영표랑 네. 굳이 놓자면 네. 이영표랑 아니 이영표가 떠오르긴 이영표가 좌우 한데 풀백을 다 보고 저는 박주호. 저도 박주. 박주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왼쪽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제 느낌은 이영표 선수는 어쨌든 그 특성상 그 이영표 선수가 측면에서 일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받아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좀 긴 편의 풀백이었고 그치. 근데 박주호 선수나 아니면은 서령호 선수는 본인이 공을 오래 잡고 있는 스타일의 그쵸. 풀백들은 아니에요 또 이 선수들은. 그리고 주고 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고 가운데로 빠지고 들어오거나 약간 이런 예. 패턴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의 부분은- 선수여서 그런 부분은 네. 근데 서령호가 누구와 비슷하냐고 그냥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영표 같아요 저도. 네 그냥 좌우 가능하고 접고 올리고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박주호라든가 여러 선수가 있긴 있는데 그만큼 서령호라는 스타일의 선수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저는 박진섭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물론 크로스 자체는 박진석 감독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해. 크로스는 크로스만큼은 예. 근데 이제 뭔가 역동성이라던가 툴이라던가 뭐 역할을 생각하면 뭐 서령호 선수 이미 뭐 유럽 갔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에 풀백 얘기할 때는 서령호 네. 선수가 더 높은 아유. 얘기인데 진짜. 그런 걸 진짜 바라면서. 빅리그 진출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팀에 있으면 또 이제 좋은 유럽 무대에 나갈 거니까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한번 했으면 막 MOM 뽑힐 정도로. 인테리어를 부수는 아 그거는 어려워요. 팀 차이가 많이 나.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여튼 오늘 감사했고 건강도 조심하십시오. 네.